안녕하십니까. 포토막 포럼에 다시 이렇게 제가 여러분과 만나서 올해 정초에 첫 강연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중 강연을 할 때 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 대중 강연을 하면은 제일 먼저 조크를 해요. 농담을 해서 군중을 이렇게 웃기고 릴렉스를 시킨 다음에 이제 강연을 하고, 대개 이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 이렇게 대중 앞에 강연을 할 때는 자기를 낮추는 말을 먼저 합니다. 별로 배운 것도 없고, 제가 부족한, 불초무식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예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그 농담도 할 줄 모르고, 또 제가 그렇게 형식적인 겸손을 갖출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 제 이 강좌를 유행가, 요즘은 이 유행가라 말 안 씁니다. 이 대중가요죠. 옛날에 우리가 잘할 땐 다 이 유행가입니다. 유행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유행가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가 유행가를 부를 줄 알면은 기가 막히게 제가 한번 불러볼 텐데, 불행하게도 제가 그런 재주가 없어서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 많은 피난살이 서름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야. 자, 여기에 한 많은 피난살이, 이 대중가요가 바로 그 유명한 가수 남인수가 부른 이별의 부산 정거장입니다. 1954년에 나왔는데 아주 1950년 60년대를 장식하는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가요가 되었습니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자, 또 한 가지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잘 있느냐. 모란봉아 을밀대야 내 모양이 그립구나. 가수 손인호가 부른 곡입니다. 이 곡 역시 1958년에 나온 곡입니다. 그 후에 한마는 청춘, 한마는 내 인생, 다 1960년대에 나온 그런 곡인데, 1950년대, 60년대를 장식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가곡들이 다 한마는, 이 한으로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참 그 독특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기발한 아이디어일까? 왜 이렇게 한을 가지고 노래를 시작했을까? 도대체 이 한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도 대중가요가 한을 노래했을까? 그런데 이 한을 사실 철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퍽 어렵습니다. 또 영어로 번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특별한 한국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과 그런 감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 뭡니까? 한숨을 쉽니다. 이 한에 젖은 숨이 나와요. 그래서 한숨을 쉰다. 이만큼 한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을, 우리 민족이 한을 안고 살아왔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을 어떻게 설명할까? 네, 그리고 왜 이 한이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을까? 역시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여러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한이 많은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시인, 고은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긴 역사 가운데 한을 안고 살았다. 우리는 한의 모태에 있다가 한의 품에 안겨 자라난 것을 부인할 도리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이렇게 훑어보면은, 한국 민족의 특수성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또 종교 혹은 정신사적으로 볼 때 한국 사람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민족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민족주의. 우리 민족의 특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운동이 많았어요. 특히 해방, 이후로. 그런데 이제, 보면은, 두 가지 방면으로 흘러가요. 대개 우리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민족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념 가운데서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최남선 선생님의 역작인데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한박문화라든가 이런 말을 지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민족의 정신을 갖다가 찾는 데서 어떤 이념이라든가 또 우리의 정신사에서 찾는 것.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주 민속적인 민중의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들이 굶주리고 보잘것없고 지배받는 이런 우리 소위 말하면 이런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민중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어떤 정신을 찾아보자. 이러한 운동을 시작한 분이 바로 손진태라는 분입니다. 손진태 선생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민속학을 제창한 분입니다. 각지에 다니면서 그 지방마다 가지고 있는 민속적인 민담이라든가 전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이 속에
한국 사람들이 어떤 정신이 들어있을까? 이런 걸 했던 분인데, 이 손진태 선생님은 불행하게도 1950년에 그 6.25 사변 때입니다. 그때 북한에 인민군에 납치당해서 북한으로 납북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 손진태 선생님은 그때 서울물리대 학장도 하시고 고려대학교 그 물리대 학장 또 도서관 관장 이런 그리고 문교부 차관보 그리고 문교부 교육 편수관도 하셨고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만 역사 속에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손진태 선생님의 따님이 바로 이 동네 살아요. 여기 센터빌에 사십니다. 참 이러한 훌륭한 분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민중들이 부르는 노래, 민중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가요라든가 소위 말하면 유행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대중 속에서 스며 있는 이런 전설, 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더 음미를 해볼 때 정말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디에서 우러나오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의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25 사변 직후에 피난살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한많은 피난살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어필해오는 그런 노래입니까? 또 북한에서 이렇게 월남을 하신 이렇게 남쪽으로 오신 분들은 대동강, 한많은 대동강 이것이 얼마나 어필합니까? 그 당시에는 1950년대, 60년대에 이렇게 우리가 전쟁과 우리가 여기 가난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그 한과 서러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슴을 울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많은 청춘, 한많은 인생, 한많은 내 인생 이렇게 한많은 소리가 다 우리 유행가라든가 대중가요를 지배해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한국의 근세사를 떠나서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선조라든가 고려라든가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런 한을 품고 산 분들이 많습니다. 조선조를 대표하는 여류 문학가가 누구입니까? 조선조를 대표하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렇지만 슬픈 일생을 보낸 여류 시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아마 짐작하실 것입니다. 흔한설헌입니다. 허균의 누님이죠. 이 흔한설헌은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이 흔한설헌이 자기는 3가지 한을 품고 죽는다. 첫째는 조선에서 태어난 것, 둘째는 여자로 태어난 것, 셋째는 김성립이란 남자와 결혼한 것. 이 3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한을 충분히 이해한 허준이 자기 누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돌아가신 누님은
현숙하고 문장도 지녔으나 시어머니의 사랑을 얻지 못하였고 두 자식까지 잃어 마침내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26세 젊은 청춘에 이 한을 품고 죽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 조선에서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자기는 너무나 한스러운 일이다. 제가 우선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971년에 제가 미국으로 왔는데 그 후에 어떤 영화, 이 대사관에서 영화를 이렇게 빌려주는 걸 가져와서 학생들이 모여서 그걸 본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김희갑이가 출연하는 팔도강산이 있고 또 속팔도강산이 있는데 이 팔도강산은 한국 내에서 자기 아들, 딸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람하는 그런 영화고, 속팔도강산은 세계 각지를 다 관광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찾는 이러한 그 영화인데, 그때 이 김희갑이가 마침 그 프랑스 그 파리를 갔어요. 가서 어떤 한국 유학생을 만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고 또 성공해서 앞으로 한국에 언제쯤 오겠느냐? 그러니까 이 학생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한국이란 나라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한데 거기는 왜 갑니까? 아주 정색을 하고 답을 합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우리가 태어난 것 자체가 조선이든 한국이든 이 한스러운 거다. 이것이 그때 1960년대, 70년대의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물론 우리가 다 한국을 뭐 이렇게 다 완전하게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이렇게까지 한스럽게 생각하고 태어난 것만 해도 억울하다 그랬어요. 억울하다. 자, 이런 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 1950년대, 60년대에 우리의 한은 굉장히 자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학적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조차도 한스럽게 생각하는. 그런데 1970년에 들어오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이런 한의 어린 이런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70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전태일이라는 젊은 이 직공이 재단사가 그 평화시장에서 분신 자살을 합니다. 왜? 그 당시에 자기와 같이 일하던 아주 어린 여자, 학교도 못 가고 배울 수도 없는 그런 여자가 폐결핵에 걸렸어요. 근데 폐결핵에 걸렸다는 말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그 주인에게 해고를 당합니다. 제발 내가 폐결핵에 걸렸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국인가? 전태일이 정말 통곡을 했습니다. 자기가 분신 자살할 만큼 그만큼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큰 한을 품고 이 젊은 여자나 전태일이 죽었을까? 김진홍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김진홍 목사님은 이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이 1971년에 저기 청계천 육가를 중심으로 한 그 넝마주의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교 사업으로다가 출발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 넝마주의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매일 나가서 요즘 넝마주의라는 말을 여러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이걸 다 압니다. 이 뒤에다가 큰 통을 둘러매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휴지라든가 뭐 이런 걸 다 깡통이라든가 집어가 뒤로다가 이렇게 넣습니다. 턱 하나 가서 길거리 가다가 턱 집어서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게 넝마주의입니다. 이 넝마주의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루는 23살밖에 안 되는 젊은 넝마주의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위중한 지금 상태에 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30살에 이분을 데려온 이제 한양대학병원, 한양대학 부속병원을 갔어요. 그게 그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불행하게도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왜? 돈이 없었어.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응급실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다시 내려와서 자기가 찾아볼 때를 찾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돈을 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데리고 왔던 23살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청년이 그 대기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돈, 돈, 돈. 돈의 한을 가지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김진홍 목사님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무엇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넝마주의들을 70명, 80명 다 모아가지고 병원 원장실을 찾아가서 병원 원장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도 되겠습니까? 병원에 창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죠. 그 넝마주를 다 모여가지고 분노에 찬 음성으로 그 생각이 퍼뜩 머리에 떠올랐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들이 넝마주들이 이제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자. 이 한을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은 긍정적으로 이 커뮤니티가 이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가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도 만들고 공동체도 만들고 교회를 만들어서 이끌어갔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민족이 이 한을 가지고 태어났고 한에서 자랐고 한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한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 한을 이제 이렇게 한이 많은데 우리가 말하는 원한, 이렇게 원한이 이렇게 마음속에 지금 이렇게 맺혀 있는데 이 한을 어떻게 풀 것이냐? 원수를 갚아야지. 싸워야지. 우리가 언뜻 볼 때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한을 풀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해온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혁명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이게 한의 싸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역사가 많습니다. 눈물의 역사입니다. 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조의 한때는 3분의 1이 다 노예였습니다. 사고팔고 자기 개인적인 주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역사입니다. 1970년대 이후에 오면서 이러한 것이 이제 민중신학이라든가 민주운동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러한 운동을 사회개혁, 투쟁 이런 방향으로 많이 이끌어갔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국가를 새롭게 개혁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된 점도 많았죠.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러한 그 운동이 때로는 너무 극단적인 좌파라든가 때로는 공산주의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 그러한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한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정말 많은 우리 한국의 지성인들이라든가 문학하는 문인들이라든가 시인들이 여러 가지 작품도 내고 또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했지만 아마 김지하만큼 깊이 이 한을 이해한 사람은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하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오적이라든가 담시를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회의 부조리라든가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이러한 시로다가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 김지하의 생각은 단순히 그것을 하나의 투쟁의 역사로 보지 않았어요. 이 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한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김지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한의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할 수는 없다. 이제 이 원한을 갚으면 또 저쪽에서 원한을 갚고 계급과 계급이 또 투쟁을 하고 이러한 형태로서 한이 풀릴 것이냐.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에서 풀려져 나와서 이러한 그 한의 투쟁의 이 갈등을 이제 초월할 때가 왔다. 그래서 단을 제시합니다. 이 단자가 끊을 단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칼마, 불교적으로 말하는 칼마죠. 업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칼마의 이런 쇠사슬에서 이걸 끊어버리고, 이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는 그런 것이 어떤 그 정신적인 종교적인 차원으로 승화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탈이 뭡니까? 칼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사회악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인정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고 안고 눈물을 흘리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건설적으로 사회를 다시금 재건설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정력을 쏟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의 원한과 원한으로 쌓인 이런 쇠사슬과 이런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이게 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하가 밥이 하늘이다.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정말 뭡니까? 인간은 밥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은 자기 혼자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공유해야 돼요.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고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 최근사에서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말들이 우리 역사를 움직여 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980년대 그리고 1976년이죠. 이청준이가 서편제를 쓴 것입니다. 그 후에 1990년대입니까? 서편제라는 영화가 나옵니다. 이것 또한 한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온우이의 그런 한에 맺힌 이야기입니다. 이 한에서 소리가 나온 겁니다. 소리가 거저 나오지 않아요. 한을 통해서 그 나오는 소리가 기가 막힌 소리예요. 이러한 소리가 에밀레종에서 나와요. 이 에밀레종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린아이의 희생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게 애절한 그 소리가 종소리가 되는 그런 전설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민족은 이런 애절하고 어렵고 이렇게 정말 가슴을 찢는 이런 한의 소리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민중이 다 공유하는 어떤 그런 작품이라든가 또한 그런 예술, 노래 이런 것을 많이 성화시켜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이 한을 우리 보면은 사실 이 아리랑이라는 말도 한의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아리랑 이건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다 우리 한민족이 누구나가 우리 가슴에 와 닿는 노래가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우리가 버림받은 상처, 버림받은 자기의 모습 가운데서 이러한 노래가 나온 겁니다. 민족적으로, 가족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러한 애절한 노래가
바로 아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다 이 노래를 즐겨버립니다. 이게 내 노래고 이게 내 소리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이것이 단순히 로맨스를 해서 뭐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다가 뭐 떠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역사 가운데 깊이 뿌리박고 있는 우리의 정서입니다. 우리의 집단이, 우리 나라가 버림받았을 때, 우리 가족이 버림받았을 때, 우리 사회나 우리 개인이 다 버림받았을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억압받고, 착취당할 때, 우리가 그 버림받은 마음이 우러나온 것이 아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리랑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직까지 무슨 그런 아리랑을 우리가 노래하느냐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문제는 그 한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한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한을 우리가 같이 감싸면서 그 한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그 한을 통해서 우러나오는 새로운 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겁니다. 단순한 향수에 젖은 그런 노래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 가운데에 또 우리 즐겨 쓰는 말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두 구절이 있어요. 하나는 빼앗긴 더라도 봄이 오는가. 빼앗긴 더라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가 쓴 시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나라를 잃고 주권을 다 빼앗겼는데 그래도 그 덜에 봄이 오는가.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이 뺏긴 더라도 봄이 오는가.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민족,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였습니다. 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말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무슨 말이 있느냐? 우리도 잘 살아보세. 박정희 대통령이 한 말이. 근데 이게 박정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소리예요.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한번 우리도 잘 살아봤으면 한에서 우러나오는 소리죠.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으면 그 한이 되어서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말을 붙잡은 것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전 국민에게 섬에 들어갔어요. 그렇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한이 없이 이 말이 어필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둘은 다 우리 민족의 한과 을에 어필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이런 한의 얘기를 또 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한이 많죠. 한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이 김일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다 언젠가는 이밥, 이 이밥이란 말은 쌀밥이란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쌀이라는 말을, 쌀밥이란 말을 이밥이라고 해요. 이밥에 고깃국 먹을 때가 옵니다. 참 어필하는, 뭐 복잡한 거 없습니다. 화려한 거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밥,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것. 이것이 한입니다. 이게 한풀이에요. 근데 김일성이가 이 한풀이를 못하고 죽었어요. 김정은이가 이 한풀이 못하고 죽었어요. 지금 김정은이가 이거 아직도 이걸 한풀이 못했어요. 지금 한 건 자꾸 이렇게 뭡니까?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기나 만들고, 핵무기 만들어내고, 이런 거 됐지, 정말 북한 백성들의, 민중들의, 국민들의 한을 풀지 못했어요. 아주 간단한 한이죠. 이 밥에 고깃국 먹는 것. 물론 평양에 잘 사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전 국민이.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남한 사람들은 그건 그 한은 풀었어요. 지금 밥 한 그릇에 고깃국 먹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한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70년이 김일성이가 이 약속을 하면서 자, 이 한을 풀어주겠습니다. 이 밥에 고깃국 먹는 한을 풀어주겠다는 약속하고 70년이 지나도 못 풀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남한은 이 고깃국 먹고 밥 먹는 것이 이렇게 한이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의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우리가 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은 얼마든지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을 극복하는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속에 을을 찾아야 합니다. 이 을이란 말이 또 영어로 번역이 안 되는 말입니다. 을이 뭐냐? 우리가 흔히 야, 이 을 빠진 녀석, 이 을간이 우리 민족사 가운데서는 을이라는 말이 참 중요하게 들어왔어요. 사람에게 을이 빠지면 바보가 돼요. 병신이 돼요. 자기 방향 감각이 없어져요. 을 빠진 놈. 을간이라는 말은 을이 같다. 을간이. 근데 이 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설명을 못해요. 우리가 그 을이라는 말을 들으면 알아요.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필한지 알지만 이것을 설명해보라고 하면 설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가 다 이 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라는 말을 쓴 것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이 전통이 있는데 이걸 보편적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역시 정인보 선생님입니다. 이 정인보 선생님은 1935년, 6년 그때부터 벌써 동아일보에 이 5천년 우리 민족의 을, 그러면서 이 을이라는 말을 아주 표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을을 제가 이해하는 대로의 그 을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것이 을이다. 을이 정의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해하는 대로는 이 을이라고 하는 것과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사를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가. 한을 당할 때 을이 빠져버리면 고통과 멸망과 마지막 우리의 삶에 대한 자신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을 가진 사람이 그 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은 자기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투쟁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없애버려요. 자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운명이다. 그걸 안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 한이 우리가 투쟁으로서 이겨낼 그런 대상, 원한을 품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할 그러한 목적이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운명 속에서 체념해버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멸시켜버리는, 자살해버리는 이러한 방법도 아닙니다.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이 속에 을이 들어가면은 이 한을 승화시킵니다. 이 한 속에서 긍정적인 힘과 적극적인 힘, 이 힘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건설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그 미국에 오신 분들을 이렇게 특히 우리 세대는 다 어느 정도 이 한을 다 가지고 왔어요.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여기 온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야, 이게 내가 여기 와서 멀고 먼 이제 이민을 왔는데 여기 와서 뭘 하는가?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그런 일을 어떤 분들은 가발, 그 당시에 가발이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최초로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품이 됐는데, 그런 역사 가운데서 바느질 공장, 뭐 이런 또 청소 회사,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남청여바, 남자는 청소를 하고 여자는 바느질 공장에 가서 일을 한다. 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미국에 와서 내가 청소를 해야 되고 내가 바느질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 한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품어 있는 그 한이 있습니다. 그렇지, 내 인생은 달라야지. 그리고 내 자녀들은 달라져야지. 뭔가 한이 있습니다. 이 한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미국에도 이렇게 이민 온 분들의 성공적인 역사, 성공적인 이야기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품고 고뇌를 가지고 한과 싸우면서 한 속에 을을 잃지 않고 살아온 이 보람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랬던 선물은 아니었지만, 역사적으로 피할 수 없는 선물이었지만, 이 한을 우리가 을을 찾아서 이 을을 통해서 이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강연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